모서리 보호대 하고 콘센트 안전 커버도 하고, 근데 아이 옆에서 커피 마시는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킨더버스입니다. 아이가 다쳐서 응급실에 가보신 경험이 있다면 이 영상 정말 공감되실 거예요.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고요. 영유아 안전사고의 70%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사실상 부모로서 어떻게 지키라는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도 안 오고. 이게 안전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으면서도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사고기 때문에 미리 행동을 좀 알려주고 위험한 환경이 제거된다면 사고는 반드시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부모용 안전교육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좋을 만한 점들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위험한 곳에서 놀이할 때 확실한 액션이 필요합니다. 간혹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고 위험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하지마, 그만해 하고 끝내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하지마 한마디로 행동을 멈추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죠? 네. 높은 곳에 올라갔다면 손을 잡고 아이를 내리셔야 돼요. 위험한 상황을 멈추도록 엄마의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아이와 꼭 먼저 약속을 해주셔야 해요. 우리 아이는 약속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상 높은 곳을 보며 올라가고 싶어 하고 갑자기 뛰기도 하고요. 놀이에 빠지다 보면 위험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치원에서는 활동 전 5분 안전교육이라고 해서요. 아이들이 잘 지키고 있는 약속들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다시 한번 주의주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합니다. 귀에 딱지 안 주세요. 네, 애들이 그 다음 멘트를 외울 정도예요. 그렇죠. 네, 가정에서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타기 전, 자전거 타기 전에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선 절대 뛰면 안 돼. 황색선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야. 엄마 손 꼭 붙잡고 있어야 해. 하는 것들 꼭 기억하셔서 알고 있어도 또 한 번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안전수칙입니다. 세 번째, 안전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해주세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라는 건 아니고요. 단호한 표정, 위험 있는 목소리로 아이가 나 이거 굉장히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장난스러운 말투, 타이르고 어르고 왜 이렇게 애초롭게 부탁을 하시는지 이 위험한 상황에 부탁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감지하지 못해요. 아이들의 뭐 잘못된 행동은 3번은 참아주고 기다려주자고 하는데 안전에 관해서는 한 번도 안 돼요. 한 번만 잘못해도 반드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잘못해도 혼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안전 예방 교육의 내용도 조금씩 바뀌어요. 뭐 신호 체계가 바뀐다든지 하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항상 관심을 갖고 변화된 것을 아이에게 이야기 나눠주시고 대비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 주셔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매일매일 5분 안전교육도 하고요. 또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항목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이런 식으로 7개의 항목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는데요. 가정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 사이버 중독에 관한 이야기 오늘 해드릴게요. 생활안전. 아이들이 옆에 있을 때 혹은 집에 있을 때 뜨거운 것은 모두 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뜨거운 커피 마셔본 적 있는 분? No. 전기밥솥, 특히 다리미, 헤어 고데기는 왜 사용하는 거야 애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적으로 어른의 부주의로 생기는 사고거든요. 어른들이 조심하면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저는 큰아이가 5살 때 요술봉으로 수리수리 마수리 얍 하면서 둘째 눈 위에 여기를 상처가 난 거예요. 긁혀가지고. 상처는 깊지는 않은데 요술봉 끝이 연필이더라고요. 이제 흑연이 들어갔을까봐 이제 응급실을 갔어요. 근데 다행히 간단한 소독하고 괜찮아요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날카로운 물건에 대한 사용 연습이 꼭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날카로운 물건에는 이제 가위, 칼, 연필 등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날카로운 물건을 전달할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었냐면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내 배 쪽으로 오게 해서 들고 가서 다음 사람한테 전달해줘서 이렇게 받게끔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이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날카로운 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갖고 가다가 조금이라도 넘어지게 되면 이 명치를 쿡 찌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서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어요. 날카로운 물건에 밑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잡아서 옆에 사람이 밑부분을 잡고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우리 허쌤이 손쌤한테 한번 전달해 볼까요? 네. 가정에서는 엄마, 아이, 아빠 이런 순서대로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좀 거리를 두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안전한 것인지 체크해 보시고 구입하시고요. 녹슨 곳이나 파손되거나 또 뾰족한 곳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관찰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위험 상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뿅뿅이나 콩, 단추같이 작은 소품들을 코나 귀에 넣어서 이비인후과에 몇 번씩은 달려가서 쓴 경험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호기심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입으로, 코, 귀, 그냥 온갖 구멍에 이 작은 것들을 많이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콩의 경우에는 자꾸 이게 애가 놀래고 당황해서 눈물, 콧물 범벅되면서 이게 점점 불어나가지고 위험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그게 어른들은 흥 하면 나오는데 애들은 당황했지, 흥도 잘, 힘도 안 되지.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전 여기를 막고 엄청 뛰었었거든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당황하면 더 위험해지니까 내 몸의 소중한 구멍들에 어떠한 타의 것을 넣지 않는다는 이 교육 진짜 중요합니다. 네, 아이들은 놀이터 가서 그 하얀색 비비탄 알을 그렇게 넣더라고요. 네, 이렇게 맞아요. 코에다. 그리고 이비인후과 가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여기 걸려있다고. 하얀 게 딱 있어요. 네. 어머님들 놀이터 가셔서 좀 주의 한번 맞아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도에서는 무조건 어른의 손을 잡아야 해요. 집 현관 앞에서 놀이터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거기가 꼭 주차장이 껴있잖아요, 대부분. 거기를 냅다 달려서 놀이터로 가거든요. 그럴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차가 다니는 길에서는 무조건 손을 잡는다라는 인식을 꼭 주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는 손도 잘 안 잡고 뿌리치고 달린다 하면 아이의 어디를 잡으시면 되냐면요. 손목을 잡으시면 절대 빼지 못해요. 한번 빼볼까요? 네, 못 빼죠? 아이의 손목을 잡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동차에 타면 벨트부터 해야 하는 거 꼭 습관 들여야 합니다. 또 꼭 카시트에 앉아야 출발하는 것도 지켜주세요. 요즘은 아이들 카시트에서 벨트 매고 앉아있는 거 많이 습관되어 있고 그건 또 기관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부모님께서도 가까운 길이라고 혹은 이렇게 조금 등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하고 절대 양보 안 되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고야. 기관에서는 아유. 카시트 뭐 벨트 잘 매는데 맞아요. 우리 아빠 차를 타면 안 매요. 그래서 엄마 무릎에 앉아서 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고요. 심지어 운전자 무릎에 앉아서 가는 것도 봤어요. 생각만 진짜 해도 아니다. 끔찍해. 또 창문을 열어두고 얼굴을 내밀거나 손을 내미는 것도 간과하시는 경우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예 창문은 아이들이 조정하지 않게 잠금 장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에 있는 어떤 버튼도 누르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지. 네. 음. 자전거 킥보드 탈 때 안전장비 꼭 착용하셔야 하고요. 차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보호자의 시선이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 타도록 꼭 주의 주셔야 합니다. 아 근데 이게 빠르다 보니까 이제 음. 스피드가 생명이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못 쫓아가. 버거워요. 근데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저희 아이들은 어느 정도 갔다가 엄마가 못 쫓아가거든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센스. 네. 이런 센스도 좀 가르치시고.
약을 쉽게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거 얼마나 맛있어 딸기 맛이야 하면서 막 먹이시는 경우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엄마가 주는 감기 걸려서 먹는 약이야. 왜냐면 맛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다 열어서 까서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아이 손이 닿는 곳이라면 약, 세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절대 올려두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주시는 약만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 약만, 내가 처방받은 내 약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포장 용기가 약간 먹는 거랑 혼용돼가지고 디자인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아이스크림 모양의 세제라든지 뭐 그런 맞아요.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집에 그런 물건이 있다면 절대 먹어서 안 된다라는 것 한 번씩 주시시켜 주셔야 돼요. 더불어서 원에 약을 보내실 때도 용기에 1회분만 양을 정확하게 덜어서 보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이버 중독에 관한 내용은 미디어와 친한 아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보시고요. 우리 아이 미디어에서 구출해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저렇게 주의를 줘도 화를 내도 안 된다고 하면 극약 처방이 있기는 합니다. 네. 우리도 음주운전 사고 나서 교육 가면 그 사고 장면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끔찍하다는 걸 어. 어른들한테도 이제 극약 처방이니까 그렇게 쓰는 걸 텐데 아이들에게도 아주 작은 사고 난 장면 보여주시면 경각심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공포심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가 철철 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차가 망가질 정도라면 사람은 더 많이 다친다. 이런 걸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예상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연습시켜주지 않아 생기는 사고, 또 어른이 조심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요일을 정해두고 우리 집 안전 점검의 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집을 한번 돌아보시고 안전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빠르게 교체해 주시고요. 오늘 배운 안전수칙 한 개씩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